네, 안녕하세요. 꿈짓는 농부입니다. 예. 일단 오늘 날짜를 확인하면요. 오늘은 2018년 6월 25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오후 4시를 지나고 있네요.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식 이야기 10번째 시간이고요. 예. 오늘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이 정도 큰 원칙 정도는 좀 갖고서 하자. 그러니까 이것만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은 이건 제 개인적인 대원칙입니다. 제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마음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대원칙입니다. 왜냐면은 이것을 벗어나서 하게 되면은 좀 이제 위험하게 해요, 주식을. 좀 위험한 매매를 하게 되고, 좀 하여튼 위험이 다가올 만한 뭔가가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면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한테도 다짐을 하는 바예요. 이런 지금 말씀을 드릴 내용들이. 예. 그래서 저 스스로도 다짐하고 있는 내용인데, 기왕이면 다른 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좀 아셨으면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목은 그래서 나의 주식 실전 매매 대원칙 이렇게 해놨고요.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저 스스로도 이 원칙만 잘 지키면서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식을 한 10년 정도 해왔죠? 예. 29살, 10년이 넘었군요. 11년 차네요, 그러면. 네. 자, 나의 주식 실전 매매의 대원칙. 첫 번째. 주식 매매에 관한 부분이에요. 예. 이거 한번 읽어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좀 이해가 되실 테니까. 예. 첫 번째, 주식 매매에 있어서 현물 주식 매매 중 1개월 이상 보유하는 투자는 대세 상승장이나 최소한 횡보장에서만 한다. 하락장에서는 현금으로 전부 보유하고 관망한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별건 아닌 건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10년 동안 어쨌든 이제 주식을 해오면서 통계를 쭉 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주식 어떤 종목 선택과 그거의 상승률과 그리고 적중률 그런 걸 해봤는데, 예, 그 적중률은 꽤 높아요. 이제 다만 하락장, 대세 하락장일 때하고 대세 상승장일 때 적중률의 그 확률이 달라지는 거죠. 대세 상승장일 때는요, 90%에서 92% 정도까지 적중률이 나와요. 대세 하락장일 때는요, 한 65%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적중률이 뭐 높게 넘으면 75% 정도? 예. 한 80% 정도까지 나오는 적도 있네요. 통계를 내봤을 때. 한 3개월 정도 단위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통계를 쭉 내봤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은 대세 하락장에서 진짜로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하면서 아주 대세 하락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적중률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의 경우는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더라.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함에 있어서도 그 확률은 하락장에서 이제 65에서 75% 정도의 수익이 아니죠. 적중률이 나온다. 예. 적중률이라는 것은 이제 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보유했을 때 최소 5%에서 많게는 10%에서 15% 이상을 수익을 가져다 주는가, 이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종목 적중률 선택, 이제 그거를 통계를 내본 거였죠. 그랬는데, 예,
역시 대세 하락장에서는 아무리 확률이 65%에서 75%, 많게는 80%까지 나온다 할지라도, 예, 그 나머지의 예, 어쨌든 대세 하락장이다 보니까 언젠가 올라와서 혹은 수익 구간을 주기도 하고, 혹은 수익 구간을 줬다가 떨어지는 기간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기간을 못 버티는 경우가 꽤 많더라 그거죠. 그리고 예, 시장 상황이 또 너무나 안 좋고, 그런데 그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예, 마음도 초조해지고 여러 가지로 안 좋다 그거죠. 그래서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세 하락장일 때는 그래서 수익 매매나 막 그렇게 오랫동안 보유하는 뭐 수익 매매라고 하는 게 뭐 1주 단위 이상 정도의 주 단위 정도로 적어도 뭐 한 2, 3일 이상 보유를 하고 1개월에서 2, 3개월 이상 또 보유까지 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개월에서 2, 3개월 정도는 한번 사면은 좀 신경 안 쓰고 사는 이제 약간 그런 매매를 좀 좋아하는데, 예. 대세 하락장일 때 이제 그때도 들고 있으면서 어쨌든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안 좋잖아요. 예. 예,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일단 대세 하락장 때는 매매하지 말자. 적어도 길게 보유하는 매매는 하지 말자. 이제 원칙을 정해두고 이걸 제1 원칙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매매는 대세 상승장일 때, 그리고 혹은 최소한 횡보장일 때 정도에 하자. 이제 횡보장이라는 거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종목군마다 어떤 때는 반도체군, 어떤 때는 자동차군, 어떤 때는 뭐 엔터주, 어떤 때는 바이오주, 어떤 때는 뭐죠? 여러 가지 테마들이 종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종류별로 이제 흐름들이 쭉 돌아가면서 횡보장 때는 상승하는 종목군이 있다면은 하락하는 종목군이 있고 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인 거죠, 그것도. 근데 대세 상승장 때는 그냥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물론 대부분은 아닙니다. 대세 상승이라는 건 이제 지수로 판단을 하는데, 코스피, 코스닥, 어쨌든 지수가 이제 올라가면서 큰 흐름 속에서 크게 계속 올라가는 흐름, 꾸준히. 이제 그걸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 종목이 다 상승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큰 굵직굵직한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그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것에 따라서 그것과 관련되는 다른 또 파생 업황들, 그런 것들이 또 딸려 있어가지고, 예, 어쨌든 대세 상승장 때는 좀 더 수익을 잘 먹기가 좋은 거죠. 예, 횡보장일 때는 오히려 중소형주들, 대세 하락장일 때는 진짜 특화된 개별 종목들 몇몇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예, 최선 횡보장 혹은 대세 상승장 때만 하자. 이제 이런 의문들이 들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대세 상승장인지 횡보장인지 하락장인지 그걸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거 하면 누구나 다 하게요. 내가 그거 대세 상승장 파악하고 있으면은 코스피 200 예 선물 파생해가지고 예 상승에다 배팅 딱 때리고 지수에다 배팅 딱 때리고 예 횡보장일 때도 혹은 하락장일 때도 그걸 예측할 수 있으면 나는 떼돈 벌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죠. 예,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단순히 단기간에 이것까지 흐름을 잡는 거는 시간이 정말 좀 걸려요. 단순히 차트만 막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차트는 기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어느 정도 능력을 좀 갖춰 놔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시장의 흐름, 국제사회나 정치나 여러 가지 유가, 뭐 금리, 뭐 그런 것들도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어떤 국제 정세라던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어떠한 흐름 속에 있는가에 좀 그런 것들도 좀 볼 수 있으면 좋아요. 물론 항상 이런 전반적인 예, 시장의 흐름, 경제 상황 그런 것들을 보는 눈과 아울러서 차트를 보는 눈, 그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어야 해요.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쯤에서는 이제 한번 큰 흐름 속에서 이제 좀 바뀔 수 있겠구나. 대세 상승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언론에서 떠들어대기 전에, 혹은 증권 전문가들이 미리 막 그렇게 미리가 아니라 막 하나같이 합심해서 뭔가를 막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연구를 잘 해놨을 때. 나중에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나중에 언론에서 그건 혹은 전문가들이 나의 예측을 밑받침하는 그런 어떤 뒷받침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제 예전에는 증권 전문가들이라던가 경제 친문이라던가 그런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들에 반대로 매매하면 된다라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하도 이제 개미들이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언론에서 떠들어대면 그래 좋다고 그럴 때만 팔면 되고 안 좋다고 할 때 그때부터 사모으면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언론이나 혹은 경제 전문지라던가 증권 전문가들도 함부로 그렇게 막 기업들과 결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확률적으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가려서 뉴스라던가 그런 것들, 뉴스, 증권 뭐 강의 혹은 증권 전문가들의 어떤 리딩, 그런 것들도 리딩이라던가 그리고 무슨 기업 여러 가지 정보들, 기업에 관한 브리핑들, 분석 리포팅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면은 그 부분에서도 좀 팩트에 한한 그런 것들, 팩트를 잘 가려서 분별해서 파악해보면 좋은 정보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좀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렇게 저는 그냥 제가 뉴스 이제 10년 넘게 하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한 5년 이상만 주식에 대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그냥 열심히는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좀 하면은 제가 볼 때 한 최소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렇게 하면은 좀 보이는 흐름들이 생겨요. 보이는 안목이 생기고 나름의 통찰도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증권방송 같은 데 전문가들이 뭐 얘기하고 막 그런 것들이 내가 다 아는 내용이 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비평도 할 수 있고, 아 저건 저런 부분에서 잘못했어, 이렇게 할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하시면 된다. 근데 연구를 아무리 이제 많이 했지만 기술적 매매든지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수년에 걸쳐서 한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대원칙은 꼭 지켜줘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해서 본인만의 스킬, 본인만의 능력, 본인만의 안목, 통찰 그 등 모든 걸 다 갖췄더라도 이 원칙은 지키도록 노력을 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뭔가 성취를 해내죠? 그러면은 좀 자만심도 좀 생겨요. 그래서 대세하락장 그까짓 거 뭐, 나는 그 중에서도 2000 종목 중에서도 나는 오르는 50개를 찝어낼 수 있어. 제가 말씀드린 그 50종목이라는 게 하루에 50개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에 걸쳐서 대세하락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50여 종목이 돌아가면서 뭐 상한가를 줄 때도 있고 20% 이상, 10% 이상의 어떤 급등의 패턴으로 주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하면 그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과신해서 내가 고른 종목은 된다니까? 그런 자만심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너무 잦은 매매, 과도한 매매, 그러니까 매수죠. 매수해가지고 계속 팔고 사고. 그나마 스캘핑은 빠르게 대응해가지고 시세가 강한 쪽에 들어가서 잠깐 팔고 딱 사고 팔고 막 그걸 빠르게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온다고 치는데, 한 달 이상 보유하려고 그러는데 대세 하락장에 내가 들어가? 그거는 사실은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그거죠.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선물 옵션 쪽으로 해서 하락장일 때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하방 쪽에다 베팅을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기관이라던가 세력들은 그렇게 해서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으로도 공매도를 해. 그리고 선물 옵션 파생으로도 하방 쪽에다 베팅을 해. 그렇게 해서 돈 벌 동안 개미들은 돈이 없으니까, 자본이 없으니까, 아울러서 돈이 있어도 실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거는 실력이고요.
실력이고요. 그리고 실력과 더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것들이 원칙입니다. 정말 원칙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이거다. 주식 매매에 관해서 현물 주식 매매죠. 1개월 이상 보유하는 투자를 할 때는 대세 상승장이나 최소한 횡보장에서만 한다. 하락장에서는 현금으로 전부 보유하고 관망한다. 자, 이럴 경우에 지금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지금 현재 오늘 처해진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그럼 지금은 어떠한가를 한번 볼까요, 잠깐? 네. 이거는 아까 오늘 제 조금 종목에 한번 올라왔던 종목이라서 한번 봤던 종목이 있고요. 네. 지금 오늘 6월 25일 네.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걸 이제 제가 라인 그어놓은 거는 그 라인 그어놓은 이 자리가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그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지지 라인에서 아직 바닥이라고 확인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빨간 뭐 양봉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 아랫골이 다른 이제 양봉이 조그마한 도치 같은 게 하나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이 라인을 지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락으로 가느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걸 제가 지난 그때 6월 14일인가요? 예, 코스피 전 종목 검토할 때 그때부터 그날 새벽부터 그러니까 그날 이날인가요? 6월 15일인지 하여튼 6월 14일인지 새벽 3시였으니까 이때부터 제가 이미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그때부터 쭉 계속 하락해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 여기서 이제 지지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완전한 지지는 아니다.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 그거죠. 그럼 이때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코스피 차트 이걸 보고서 상방이냐 하방이냐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연구를 많이 하시고 최소한 3년에서 5년. 그럼 아니 코스피 차트 그거 코스피 지수라던가 코스닥 지수 그거 파악하고 연구하는 거에만 3년에서 5년을 다 쏟아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말은 아니고요. 아울러 차트 전체를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식 종목 차트, 코스피 차트, 코스닥 차트, 뭐 코덱스하고 뭐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코스닥하고 코스피 차트 정도? 뭐 가급적인 뭐 다우 지수, 상해 지수 뭐 그런 것까지도 볼 수 있으면 좋고요. 아울러서 뭐더라? 예, 코스피 200. 예, 코스피 200 정도 차트까지 두루두루 아울러서 공부를 하면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차트만으로도 알게 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지수 차트를 이걸 이제 상방, 하방 이제 그리고 횡보 그런 거 이게 상승장으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뭐 그런 거 할 때는 단순히 차트로만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라던가 국제 금융시장 속에서 국제 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처해진 상황, 예, 그런 것들도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리고 현재 기관이라던가 외인이라던가 금리라던가 유가의 흐름이라던가 그런 걸 보면서, 예, 경기 상황도 보면서, 예, 대북 관계도 좀 보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좀 보면서, 예, 미국과의 관계도 좀 보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좀 보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뉴스를 되게 많이 읽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굵직굵직하게 뉴스는 그냥 뭐 JTBC 뉴스 가끔 거 보고 그리고 다음 네이버 사이트에 보면 종종 포털에 뜨는 제목들도 있고 그러다가 따라서 그거 하나 클릭하면 다른 기사 따라서 관심 있는 내가 관련되는 어떤 제목들 있으면 그거 클릭해서 보다 보면은 흐름들이 때때로 쭉쭉쭉 날마다 그거는 그냥 뭐 하루 중에도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파악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아울러서 했을 때, 예, 거기에다 차트 분석까지 겸해졌을 때, 예, 좀 더 정확성이 좀 더 있는 분석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예측도 하지만 대응이기도 하다. 나는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걸 좀 맞아가다가 나중에 또 따르게 삐뚤어져 갈 때가 또 있어요. 그럴 때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시 그 변하는 그 시점에서의 다시 이후의 예측을 다시 또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예.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통계와 통찰. 그 두 가지를 통계, 확률, 통찰. 예. 그걸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많은 실력을 갖춘 후에도 원칙을 정해야 되고 그 첫 번째 원칙이 저는 이거다. 그래서 주식 매매와 관련해서 현물과 관련해서 현물 매매와 관련해서는 이런 첫 번째 원칙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이나 횡보장 때만 매매하자.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 보유하고 있는 종목 없습니다. 물론 오늘도 매매는 했습니다. 스캘핑이죠. 근데 그러면 아니 스캘핑 잘 못한다면서요? 저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예전에 제가 최근 제가 스캘핑 매매를 안 한 지가 한 3, 4년이 넘었어요. 사실은 원래. 그러니까 스캘핑 매매를 안 한 지가 한 3, 4년이 넘었어요. 근데 요즘 한 보름 전쯤부터 스캘핑 매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못한다면서 왜 해요? 이제 그게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이 저는 이제 하락 어느 정도 제가 이미 그 영상 올릴 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정도는 최소한 하락장이거나 적어도 막 매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럼 제가 영상에서도 그때 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으니까 쉬는데 그럼 쉬는 동안 그때도 얘기했죠. 공부하십시오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스캘핑 매매를 한번 연구해보자 싶어가지고 보름 전쯤부터 조금씩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전에도 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하고 있는 어떤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보유하는 그걸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매매라던가 그런 어떤 저의 노하우 같은 것들 속에 항상 급등주가 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급등주, 작전주, 세력주.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잘 골라내는 편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나는 내가 그런 종목 중에서 내가 투자한 종목 중에서 막 급등주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분석하고 한 것들 중에. 그래가지고 스캘핑이라는 걸 해볼까 해가지고 그럼 스캘핑 매매도 한번 스캘핑이나 초단타 매매 적어도 오래 보유해봐야 3일 정도. 그리고 가급적이면 단타로 해서 당일 중에 매매를 끝내는 거. 혹은 당일 혹은 길면 3일 정도 보유하는 매매를 확률이 얼마까지 되는지 한번 통계를 내면서 해보자 해서 도전을 했었죠. 당시에 한 4년 정도 됐을 겁니다. 주식 시작한 지 한 5, 6년 됐고 나름의 되게 꽤나 실력이 있다고 자부할 때쯤이었어요. 막 자만심도 좀 있을 때였고 그래서 막 네이버 게시판이라던가 팍스넷 게시판에다가 또 막 약간 되게 잘난 척 하면서 그런데 막 잘난 척 한다는 게 장난스럽게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진짜로 막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종목 추천 같은 것도 조금씩 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스윙이라던가 하여튼 스윙 매매 이상의 좀 길게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되게 있었고 난 되게 잘해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자부심이 있었고 그렇지만 초단타 매매는 잘 모를 때였는데 그럴 때 그 초단타 매매에 있어서 종목 선택과 실전 매매에 있어서의 어떤 승률 그런 걸 한번 높여보자. 근데 테스트 겸 하는데 자꾸만 제가 욕심이 개입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까먹게 돼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래서 종목을 선택한 다음에 수익을 내는 적중률 자체는 75% 정도 됐는데 나머지 35%의 비적중률 때 까먹는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까먹는 금액도 크고 원래 스윙 매매하던 사람이 초단타 매매를 하거나 스캘핑 매매를 하게 되면은 손절 잘 못해요. 스윙 이상의 길게 보유하는 매매를 하던 사람은 그 손절 같은 거 잘 못해요. 특히 저는 원래 물타기를 하면 하지 손절할 종목에 애초에 안 들어간다는 약간 그런 뭐랄까 자부심이랄까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자존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손절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 급등하고 스캘핑 매매에서 손절을 잘 못한다 그러면 수익률은 커지고 또 하루 중에도 10번씩만 매매를 하는데 그게 0.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 뭐 그런 식으로 10번만 매매를 하죠. 그런 거 10번만 하죠. 그럼 수익이 어느새 15% 이상의 20% 가까이의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욕심에 매몰되면 탐욕에 매몰되면 혹시라도 그 순간순간 때 좀 더 벌 수 있을지도 몰라. 돈 더 벌 때는 더 버니까 더 벌고 싶어져. 이럴 때는 본전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럴 때는 여기서 팔면 너무 손해가 커. 그 손해에 대한 집착 그리고
본전에 대한 집착,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로 해서 초단타 할 때는 심리가 막 들쭉날쭉 평상심을 유지하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안목이라던가 통찰력까지도 흐려지는 거죠. 본래 가지고 있었던 확률 높은 매매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랬었죠. 그래서 원래 스캘핑 매매라든가 초단타 매매를 한 4년 전에도 했었는데 그때 한 75% 정도의 적중률이 있지만 나머지 25%의 그 비적중률에다가 거기에서 손실이 커지고 그것을 또 잦은 매매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75%의 적중률인데 어떻게 25%의 비적중률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잃어?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저한테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럼 적중률이 그럼 75%가 아닌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75%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실전 매매에서는. 결국 까먹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도 이렇게 한 달 정도 2달 하다 보니까 나중에 총 금액의 반동강이가 나던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금액 중에서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을 때지만 한 반동강이가 금방 나던데요. 한 달 만에 반동강이 나고 그 다음 달 또 그 남은 반동강에서 또 반동강이 나고 되게 웃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캘핑이나 초단타는 역시 아닌가 보다 해서 한 3, 4년 동안 안 했어요. 근데 요즘 다시 이제 한번 나의 심리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해가지고 그럼 심리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을 그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원칙입니다. 그게 바로 원칙이에요. 자신이 정한 원칙을 지키는 거. 심리가 보통 흔들릴 때가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모든 걸 다 걸었을 때, 몰빵했을 때. 저는 근데 본래 승부사 기질이 있는 건지 도박은 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주식할 때 몰빵하는 거 되게 많았었어요. 예전에 제가 돈도 얼마 없으니까 사실 몰빵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어떻게 몰빵을 함부로 할까 싶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저의 어떤 주식에 대한 안목이라던가 그런 걸 봤을 때는 몰빵 충분히 하고도 남을 놈이었어요. 제가 결국은 욕심이죠. 나름대로 크리스찬인데 신학을 20년 신학 공부를 크리스찬으로서 20대 내내 했었고 주식은 20살, 29살 이후에 시작했으니까 29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신학이라던가 돈에 대한 탐욕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원래는 이상하게 주식하면은 애가 뭔가 하여튼 좀 그랬어요. 그랬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스캘핑 매매함에 있어서 심리가 이렇게 좌우되고 막 좌지요동하는 막 심리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들쭉날쭉하는 그런 상황으로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걸 걸지 말아야 된다. 모든 걸 걸지 말아야 된다. 근데 되게 바보 같죠? 그 주식 5년차, 6년차 할 때 되게 많이 주식을 잘 알고 있을 때인데도 저는 스윙 매매를 실전 매매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통계를 내가면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읽기도 많이 읽고 또 딴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별로 그렇게. 근데 통계를 쭉쭉쭉 내가면서 했던 건데 스캘핑 매매 같은 경우는 원래 금액이 없었으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 자신을 분석해보고 심리적인 상황들을 분석해보니까 결국은 두 가지거든요. 심리 이제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몰빵 혹은 모든 걸 걸었을 때 심리적으로 정말 등쭉날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두근두근하고 초조해지고 그런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력이 없을 때. 그 실력이라는 거는요 어떤 예측력이라든가 대응력과 관련된 부분이죠. 내가 종목 선정을 했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갈 거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거는 이제 실력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건 통계에 관한 부분이에요. 확률에 관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스윙 매매에 있어서는 내가 좀 손실이나 마이너스 구간이 있다 할지라도 통계로서 내가 그동안 선정해왔던 종목들이 이런 이유, 이런 근거, 어떤 근거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 한 그것들은 다시 회복을 해서 다시 상승을 주어서 나에게 수익 구간을 주더라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스캘핑 매매는 하루 중에도 샀다가 팔았다 막 그런 거잖아요. 수익 주면은 다시 팔고
근데 그때 제가 왜 실패했는지 잠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때 선정한 종목들이 거의 다 수익을 줬어요. 사실은 스캘핑 단위로 대단히 큰 금액으로 하루 중에도 제가 선정한 종목 뭐 3%에서 5%는 기본적으로 수익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때가 또 상승장일 때이기도 했을 건데 근데 제가 그때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은 스캘핑이었고 말은 초단타였지만 그 스윙 매매 혹은 1개월 이상에서 급등주 매매에 좀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지 상한가 먹는 거에 좀 약간 길들여져 있었고 상한가를 먹는다던가 적어도 10% 이상 정도의 수익을 본다던가 최소한 7%에서 8% 정도 수익을 보는 거 약간 그런 것에 욕심이 많이 매 있어가지고 2% 3% 혹은 5% 먹고 나오는 거는 이상하게 좀 약간 뭐랄까 그렇게 나오질 못하더라고요. 잘 그때 당시에 제가 그게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골라서 3%에서 5% 수익 줄 때가 되게 많았는데 그걸 하루 중에 한 3-4번 정도 매매를 하면 10% 이상 뭐 15% 가까이 수익 나는 거니까 뭐 초단타 그때 당시에 그거 단타 초단타지만 초단타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루에 한 3-4번 정도 종목을 매매를 해서 23%까지 수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상한가가 30% 시대가 아니라 15% 상한가 시대 때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나름대로 막 하루에 23%막 수익을 보니까 그 누구죠? 23% 그때 영화 작전 그 전에 한참 전 건데 영화 작전은 그 영화 작전에서 주인공 남자 주인공 박용화 씨가 거기서 거기 조폭이 20% 미션 건기에 하루 20% 수익 내면 너 인정하겠다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걔보다 더 잘하는 거 좀 느껴진 거야 내가 그렇게 막 단타 쳐가지고 23% 수익을 막 내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탐욕과 자만심과 그리고 초단타 매매는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초단타 매매로는 3%, 5%, 7%씩 보면 엄청나게 많이 보는 거고요. 어쩔 땐 그러니까 본래 초단타 하는 매매하는 그 스캐퍼들 하는 매매들 좀 살펴보면은 막 0.5%만 먹고 나올 때도 있고 0.3%, 0.5%, 0.7%, 1%, 1.5% 예. 그렇게 먹고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한 대여섯 번 정도 매매를 해서 하루에 3%에서 한 5% 수익 보면 그걸로 만족한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스캘퍼도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에이 나는 그렇게 쪼잔하게 안 해. 나는 좀 더 크게 먹을 거야. 약간 그런 약간 뭐랄까 부심이라 그래야 될까. 또 오만함이기도 한 거죠. 교만함이기도 하고. 근데 그 스캘핑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오만함이 맞는 게 스캘핑을 매매를 하면서 저는 통계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예요. 스캘핑 매매 자체에 있어서. 그저 물론 그 전에 6년 동안의 경험과 어떤 매매와 그리고 차트 분석과 그때 당시 이미 차트를 저는 왜 수십만 개의 차트를 보면서 연구를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다만 그때는 막 선물 분봉 차트는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 한 상태였는데 개별 주식 종목에 대해서는 분봉 차트를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캘핑은 사실 분봉 가지고도 많이 보는 건데 그런 걸 안 한 상태에서 일봉 보고서 막 스캘핑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봉의 큰 그림들을 잘 보는 건 있죠. 일봉 뭐 그렇죠.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때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요즘 최근에 다시 스캘핑에 대해서 그래 그때 졌다고 해서 지금의 나는 또 그때보단 더 경험도 쌓였고 그리고 심리도 그때보단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은 원칙이에요. 심리라는 건 결국 환경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가 얼마만큼 이건 뭐 이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심리라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가령에 자기가 인생에서 어떤 걸 도전한다고 쳐요. 모든 걸 걸은 다음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심정은 어때요? 초조하고 두렵고 무섭고 떨리죠. 그거랑 비슷하다 그거죠. 그럼 주식에 있어서도 그럼 모든 걸 걸어야 되느냐? 아니죠. 내 돈인데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걸지 않고 내가 가진 자산 중에서 소액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저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저는. 테스트를 해서 저는 지금 스캘핑 매매는 잃어도 관계없다 해요. 그러니까 100만원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잃어도 관계없다 해요. 하지만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 차트 분석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제 호가창 연구들 비롯해가지고 그리고 세력주들이나 그런 세력주들이 어떻게 장중에 움직이는가 그런 것에 대한 것들 이미 상당히 저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스캘핑 속에서 움직이면 또 어떠한가 더 분석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떠한가 예전에도
알고 있던 그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그걸 다시 검증해내기 위한 스캘핑인 거죠. 그래서 이와도 관계는 없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딸 수 있는 매매 방식들을, 원칙들을 혹은 매매 노하우들을 개발해보자.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을 정해놨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가진 금액 중에, 자산 중에서 되게 적은 금액만 가지고, 적은 금액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캘핑이라던가 어떤 테스트라는 거는, 공부라는 건 자기가 테스트하고 연구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알바생이고 막 그냥 뭐 소액밖에 안 가진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다 걸어서 해.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그걸 가지고 다 걸어서 해. 그러면 그건 테스트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실력도 없어. 근데 테스트 하겠다고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실력이라는 건 먼저는 분석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후에 어느 정도 그것이 갖춰진 다음에 자기가 그걸 대입을 했을 때 그게 통계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 검증했을 때 확률적으로 최소한 85%에서 90% 이상 나와야지 그걸 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것이 있어야 되고, 모든 걸 걸지 말아야 되고, 모든 걸 걸지 말 때 그렇게 스캘핑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을 만들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에서 이제 선물 옵션 파생 매매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하락장에서는 선물 옵션 파생 하락 패턴과 실전 매매를 소액으로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만 연구 목적으로 매매한다.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 돈이 없어요. 일단 선물 옵션 파생 매매 쪽 하려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 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하려면 나중에 제가 돈이 좀 많이 모였을 때 그때 선물 옵션 파생 매매를 하면서도 이 금액이 부담이 안 간다 싶을 정도의 자금이 있을 때 그때 할 겁니다. 예전엔 좀 했었어요. 이거 좀 해가지고 그때 실전 매매 적중률이나 성공률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워낙 조심스럽게 하니까, 워낙 조심스럽게 하면서 워낙 확률이 높다고 생각될 때만 매매를 하니까 적중률이나 그건 되게 높았죠. 근데 그때 제가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게 한 3년 됐나요? ELW인데 ELW 매매였는데 뭐 어쨌든 순수익이 이제 제가 한 600만원 정도 벌었을 때예요. 순수하게 ELW만 가지고 단타를 쳐가지고 제가 600만원 정도 벌었을 텐데 그때 근데 규칙을 제가 하나 몰랐던 거예요. 그때 그게 규칙을 몰라가지고 마지막 이제 만기일인데 그 만기일이 거기 이제 HTS 상에서 표기된 게 이틀 뒤로 표기돼 있던 거 같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날이 마감이었는데 저는 이틀 뒤가 만기인 줄 알고 하한가로 거의 내려와 있는 걸 와구장창 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날이 만기였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휴직 조각 됐죠. 그러니까 나는 그 매매하면서도 왜 사람들이 이 가격에 왜 팔지 막 그러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규칙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지금은 이제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만기 날짜를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대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졸지에 그때 500, 600만원을 꽁돈 날리고 그때 좀 멘붕이 왔죠. 사실은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런 규칙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내가 이런 매매를 했구나. 그거 한번, 그러니까 9번을 성공하다가 9번을 성공해가지고 5, 6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모아놨는데 초단타가 어쨌든 저는 ELW를 다음날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지는 않았거든요. 오버나잇이라고 해서 장중에 사서 그 다음날까지 보유하는 걸 오버나잇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장중에 항상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하방으로든지 상방으로든지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서 한 5, 600만원 모았던 거를 한꺼번에 다 날려줬죠. 어차피 그러니까 그 500만원, 600만원 번 걸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본전 그 원금 다 빼놓고 원금은 그 ELW가 어느 정도의 그 계정에 자기 자금이 그때 당시 얼마였더라? 1500 이상이었나? 2500 이상이었나? 하여튼 그걸 자금이 있으면은 그냥 소액으로도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에서 600만원 정도, 원래는 200 가지고 했던 거거든. 200인가 100 가지고 그때 ELW 연구해보자 싶어가지고 단타, 초단타를 연구를 하면서 했는데 날파리가 입에 들어갔어. 그 연구를 해보자 해서 들어갔는데
지수를 좀 볼 줄 알았거든요. 그때도 이미 한 3, 4년 전에도 이미 제가 지수 이거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다음날 어떨 것 같다 하면 또 애매할 때는 매매를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럴 때였는데 나름대로 ELW는 워낙 그게 변동성이 크고 그러니까 원래 주식하던 사람인데 ELW도 한번 뭐 테스트하고 연구해보자 싶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조심조심 했기 때문에 예, 어쨌든 했죠. 100만원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금액은 더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 이상 적중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마지막 한 번의 그 매매가 규칙을 잘 몰라서 몰빵을 했는데 규칙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만기 날에 어떻게 이렇게 몰빵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휴식 조각이 되니까 한 방에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을 했었고, 제가 탐욕에 내가 노예가 됐었구나 그때 또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하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또 다시 ELW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75%의 적중률이 있어도 25%의 비적중률과 거기에 탐욕이 매이고 욕심이 매이고 조급함이 매이고 초조한 어떤 심리 상태가 되면은 그걸로도 다 까먹을 수 있다는 게 주식 이쪽이라는 거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물 옵션 파생을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 한다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번 선물 옵션 파생 매매. 하락장에서는 선물 옵션 파생 하락 패턴과 실전 매매를 소액으로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만 연구 목적으로 매매한다. 이것도 제가 이제 앞으로 예전에 했던 거지만 다시 하게 되겠죠. 예. 하게 되지만 예전처럼 규칙을 제대로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알고 해야 되죠. 그때도 규칙을 나름대로는 공부를 하고 하긴 했어요. 왜냐면 그때 ELW 매매를 하려면은 그 8시간인가? 뭐 얼마 10시간 몇 시간인가 무슨 인터넷 같은 걸로 강의를 들으면서 그걸 수료를 해야지만 ELW 매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저한테 주식을 배우는 친구가 한 2사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ELW를 하면서 저한테 형님도 한번 지수를 잘 맞추시니까 한번 그거 교육 받으셔서 하면 너무 좋으실 것 같다고 막 그래서 저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그때 그래가지고 한번 그래 해볼까 해가지고 했었죠. 예. 했는데 진짜로 나름대로 수익 적중률 되게 높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어쨌든 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 좀 멘붕도 왔었고 솔직히. 예, 뭐 금액이 그렇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어쨌든 수익을 그렇게 어렵게 뭐 해서 한 방에 다 날리니까 에이 진짜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니까 에이 병신 그러면서 에휴 막 그러면서 에이 팔푸나 막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니 그러면서 제가 누군가한테 가르칠 땐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저 자신은 바보같이 했던 거죠. 제가 누군가한테 가르치는 어떤 원칙의 부분을 깨면서 하다못해 규칙을 못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했었으니까 너무 어이없게 휴지 조각이 되니까 이게 뭐 주식을 매매하다가 뭐죠? 상장 폐지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ELW에서 만기 날짜를 잘못 알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휴지 조각 됐다니까요. 그게 참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미친 거죠 정말. 다시 생각해도 좀 화가 좀 나요. 아니었으면 그때 계속 더 했을 텐데.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스캘핑 매매에 대한 연구는 좀 종료가 됐죠. 그러니까 스캘핑에 대한 저의 경험과 연구와 어떤 그런 것들은 전에 주식으로 한번 몇 개월 정도 동안 매매를 하면서 손실 많이 볼 때까지 결국 그렇게 하면서 할 때 한 번, 그리고 나중 주식 그거가 한 5, 6년 전이군요. 주식 초기 스캘핑 연구했던 게. 그리고 ELW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ELW 그 사건은 한 3, 4년 전쯤에 그때였죠. 그랬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의 어떤 단타 매매에 대한 경험이라던가 연구라던가는 하는 부분 이제 그 정도였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쨌든 또 3, 4년이 더 지났고 그 와중에 제가 최근에 한 1, 2년 동안 그렇게 막 주식을 열심히 연구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좀 쉬고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다른 걸 했었죠. 예, 뭐 책 쓰고 글 쓰고 뭐 유튜브도 하고 예, 뭐 그러면서 주식 쪽은 어쨌든 좀 그냥 큰 흐름만 좀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꼼꼼히 본다는 건 2천 종목을 검토하는 게 꼼꼼히 보는 거예요. 2천 종목을 꼼꼼히 보면서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인 그 나무들을 다 보면서 또 지수 차트하고 숲의 상황도 다 보면서 지금 시장의 흐름이 이렇구나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좀 제가 다시 주식 쪽을 좀 다시 이제 공부라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매매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 생각한 게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라던가 어떤 시장 상황의 흐름, 남북 관계의 개선이라던가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또 다시 한번 좀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올 수 있겠구나 싶으니까 그래 그럼 또 다시 공부해서 뭐 은행에다가 돈 넣는 것보다 이걸로 해서 그래서 수익을 내는 게 조금씩이라도 낫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다시 또 좀 꼼꼼히 보기 시작한 거죠. 그게 작년 말에 코스피, 코스닥 2000 종목 검토해가지고 아마 주식 이야기 1번인가 2번에 보면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 해가지고 뭐 내년 8월 달쯤에 그 내년이라는 게 2017년 당시에서 예측한 거니까 올해 8월이죠. 올해 8월까지 2800포인트 가능 뭐 그런 식으로 제목해가지고 올렸던 게 코스피, 코스닥 2000 종목을 제가 검토하면서 아마 검토하기 직전에 지수 차트 보면서 나름 생각한 거였죠. 2800이 지금 당장 볼 때 오늘자의 어떤 코스피 차트를 보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지만 아직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2800은 좀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 건 있는 거죠. 주식은 역시 대응이니까. 작년 10월 달에 제가 본 거였기 10월인가 그때 본 거였기 때문에 이제 보다가 이제 이렇게 보다가 다른 흐름으로 가네. 그러면 그때 또 다시 대응해서 또 다른 예측을 다시 또 다른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부분 하락장에서는 선물 옵션, 파생, 하락 패턴과 실전 매매를 소액으로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만 연구 목적으로 한다. 수익 매매 적중 확률 90%에 이를 때까지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만 매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선물 옵션, 파생 쪽과 관련해서는. 근데 현재로서는 아직 할 일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거. 스캘핑 매매와 초단타 연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에 관계없이 매일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늘 한다. 이건 역시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금액으로만 한다. 수익 매매 적중률 확률이 90%에 이를 때까지는 금액을 높이지 않는다. 이거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한 보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이라고 해놓은 것 자체가 연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기 싫을 때 있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주식, 스캘핑 매매. 그렇지만 어쨌든 공부하는 어떤 학자의 마음으로 연구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9시에서 10시까지는 주식 HTS를 키고 장중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뭐 그 부분을 좀 또 보여드리면 요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이게 주식 현재가에서 호가창이죠. 호가창이고 호가가 있고 그리고 이게 주식 현재가 해가지고 뭐 체결 정보 1분 뭐 이런 게 있고 이거 하나 띄워놓고 실시간 조건 검색 이런 거는 이제 조건 검색이라 그래가지고 HTS 보면은 제가 조건들을 여기다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고 싶은 어떤 유형들을.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기가 알아서 제가 이걸 검색을 하면 이렇게 뜨는 건데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이 뜬 거죠. 이건 제가 스캘핑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스캘핑용으로 해서 이거를 2000 종목을 제가 실시간으로 다 검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이 뜨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뜨면은 그 종목들 한번 검토해보고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 들어가서 잠깐 수익을 볼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뜨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띄워놓은 거는 이렇게 수급 분석 가이드
오늘 현재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있고, 개인은 얼마만큼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선물, 예, 옵션, 뭐 그런 그런 쪽에 이제 수급들이 나오고 있는 거. 예, 그런 걸 보면서 시장의 오늘 장중의 흐름 같은 건 좀 어느 정도 파악하기 위해서 띄워놨고요. 또 한 가지가, 예, 이게 순위 분석 이제 상승 하락 종목 이제 목록 띄어 있는 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저는 보통 상승 쪽만 이제 눌러놓고 이제 보면서, 예, 이 중에서 제가 나름의 정한 원칙을 가지고, 예, 종목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 상한가 이렇게 디디빈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 같네요. 평화산업도 이렇게 갔고, 평화산업은 제가 이번에 2000 종목 검토하면서, 예, 그 관심 종목으로 넣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예,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관심 종목 몇 개 넣지도 않았어요. 예, 지켜피, 코스피 쪽에서 제가 관심 종목을 한 15개인가 넣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었습니다. 이 평화산업이. 예, 얘가 오늘 상한가를 갔군요. 이게 며칠이었더라? 날짜 보면은, 예, 6월 15일 날이었으니까, 6월 15일 새벽이었거든요, 이게. 6월 15일 새벽 때, 예, 이거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겠습니다 하면서 했었죠. 근데 쭉쭉쭉쭉 하락하다가 상한가 쳐버리죠. 예, 어쨌든 그러네요.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6월 15일자 제가 유튜브 올린 거, 예, 거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심 종목 올린 게 진짜 매매하라고 올린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연구 목적이 가치가 있어가지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것들이에요. 그게. 예, 그랬던 거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띄워놓고 요걸 중심으로 봐요. 이거 말고 뭐 다른 차트가 더 있죠. 다른 이제 화면이 더 있는데 전 모니터가 4개니까, 예, 모니터가 4개니까, 예, 요거 말고 또 다른 화면에서는 차트가 4개짜리 뭐 5분봉, 30분봉, 주봉, 월봉 차트 4개 딱 띄워져 있는 게 또 한 모니터가 있고, 또 하나의 모니터에는 뭐 뉴스 종합부터 해서 기업 분석, 예, 그리고 뭐냐, 예,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이 띄워져 있는, 예, 그런 또 화면이 또 있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관심 종목도 참 이제 또 모니터가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띄워놓고 1시간 동안, 예, 보는 거예요. 보면서 또 매매를 할 거 있으면 매매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적중률 높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매매를 총 몇 번을 했냐면은, 그쵸, 높았죠. 적중률. 오늘이 손절한 거는 오늘이 한 종목 있었고, 나머지, 예, 에클론인가? 예. 예, 요거를 손절을 한번 했네요. 예, 소액을 해가지고, 예, 1520원 손절 마이너스, 예,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뭐 안한전자 가지고 0.56% 수익 먹었고, 한솔 홈데코 가지고 또 0.65% 수익 먹었고, 국연 GANM 가지고 1% 수익 먹었고, PSMC 가지고 0.58 수익 먹었고, SAT란 종목을 원래 10시까지만 매매를 해야 되는데 10시 이후에 좀 더 매매를 좀 잘 10시까지는 거의 100%였거든요. 그 적중률이. 근데 아까 제가 손절했다고 하는 그 두 종목이, 그 아까, 예, 요거 SAT 종목하고, 예, 앱클론 요거 두 종목이, 파버나인도 있다. 요것도 손절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얘네 둘 다 오늘 나중에 저 10시까지만 매매를 하려고 하다가 그 10시쯤 넘어가지고 또 매매가 10시까지는 100% 수익률이었는데 100% 적중률이었는데, 그 다음 너무 잘 되니까 또 좀 더 원래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좀 더 매매하다가 10시 반쯤 되니까 매매 그만하고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그냥 손절했죠. 예, 더 기다리면 수익도 볼 수 있었겠지만 파버나인 오늘 11% 갔고요. 제가 매매했던 구간은 7%에서 막 8% 그 구간이었었고, 에클론도 오늘 수익 11%인가 갔는데 제가 매매한 구간은 그것도 7, 8%대 구간에서 이제 스캘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1% 정도 아마 손실 보면서, 파버나인 같은 경우 2%인가 손실 보면서
예, 2.5%인가 손실 봤어요. 파바나는 손실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총 금액으로는 예, 수익이죠. 오늘 스캘핑은 성공이죠. 근데 10시까지만 매매하는 그 원칙을 지켰으면 저는 오늘 예, 그래도 나름대로 스캘핑으로 100%의 수익, 100%의 적중률을 예, 나름대로 지키면서 예, 잘 마감할 수 있었는데 이게 또 매매해서 적중률이 높아지고 잘 성공을 하면은 이게 사람 기분도 좋아지고 해서 또 막 그렇게 하면서 더 하다가 괜히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그런 반성을 했죠. 10시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10시 넘어갔는데 아직 내가 매도 못한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오버나잇을 할 것인지 다음날까지 보유를 할 것인지 보유를 하면 아예 매도를 오늘 장중에 어디까지 올라오면 걸어놓고 다른 일을 아예 하는 거죠. 그냥 쳐다보지 않고. 근데 보통 스캘핑 매매하면 이게 7, 8%대 막 5%대 뭐 10%대 막 그런 구간에서 매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가지고 다시 윗골이 달고 내려온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그거 지켜보고 다른 일 못하는 게 싫으니까 제가 다른 것도 해야 될 것 많이 있는데 그게 싫으니까 그냥 아까 어차피 수익은 그거 다 손절 치더라도 수익권이니까 아까 다른 걸 많이 봤으니까 예 그냥 손절 처리하고 그냥 오늘 하루는 테스트였으니까 또 그렇게 마감을 한 거였죠. 예.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원칙은 매매 시간에 관해서 앞으로 주식을 함에 있어서 매매 시간은 아침 9시에서 10시 그리고 오후 2시 40분에서 3시 30분 사이에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아침은 매일 고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오후 시간은 유동적이에요. 종가 매매에 대한 연구를 과연 더 많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가지고 예, 현재까지는 아직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 그 사이에만 고정적으로 의무적으로 내가 하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2시 40분에서 3시 30분은 종가의 매매를 해서 내가 매수를 한 다음에 다음날 장 초반에 약간 강한 흐름이 있을 것 같은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예, 이제 매수를 한다거던가 뭐 그런 거죠. 아니면 그 시간 외를 좀 약간 노릴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거에 2시 40분에서 3시 30분 그때 시간에만 매매하도록 한다. 예, 그래서 신규 진입 자체를 이 시간 외에는 하지 않도록 한다. 그렇게 제가 또 불을 달아놨죠. 그리고 이제 심리와 관련해서도 원칙을 잡아놨습니다. 마음 관리에 대해서. 예. 아무리 좋은 종목이 보여도, 아무리 좋은 수익을 줄 것 같은 급등주들이 보여도, 탐심에 매여 과도한 수익을 바라지 않는다. 예. 요거예요, 이거. 예. 되게 중요합니다. 한 달 이상 보유 종목의 경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 달 이상 보유할 것에 대한 종목의 경우는 최대 18%에서 60% 이상으로는 목표 수익을 잡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캘핑 초단타 매매의 경우에도 1%의 수익만 있을지라도 더 이상 큰 욕심을 내지 말자.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들 중에 물론 제가 판 다음에 떨어진 종목들도 있지만 예, 아까처럼 뭐 제가 오히려 판 다음에 오히려 급등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좀 잘하는 게 있어가지고 워낙 또 적중률이 높은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도 통계를 쭉 제가 11년 동안 내온 게 있잖아. 11년은 아니구나. 하여튼 8년 이상을 주식을 11년을 했다면 통계를 내기 시작한 건 제가 주식 한 2년차, 3년차 때부터 제가 통계를 내기 시작했으니까 예, 한 8, 9년 동안 통계를 내오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홀딩이라던가 좀 물타기라던가 그런 게 좀 익숙하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올라가면 팔고 나오고. 근데 그러려면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스캘핑 매매는 그게 아니거든요. 장중에 다 끝내는 거예요, 사실은. 다 끝내야 돼요, 스캘핑 매매는. 그리고 제가 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를 했느냐. 돈에 매이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거죠. 그렇지만 주식을 연구하는 것으로 어떤 주식의 대가로 가기 위해서 예. 주식의 대가로 가기 위해서 하루에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캘핑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루 중에 장중에 사고팔고를 하면서 장중에 매일매일 꾸준히 특히 스캘핑의 장점 중에 하나는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횡보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노하우만 제대로 확률 통계에 근거해가지고 자신의 심리를 관리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스윙 매매나 중장기 매매는 하락인지 상승인지 횡보인지 그걸 포지션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 저는 다 갖추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비록 크리스찬이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니 크리스찬이 주식을요? 근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걸 좋은 방향으로 나중에 개발을 해서 또 좋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사실 6번에 나와요. 주식으로 수익을 낼 경우 주식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이후 어떻게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서 나눔을 위해서 유익하게 쓸 수 있을지를 최소한 한 가지씩 생각하며 복지와 나눔에 대한 아이디어를 늘려가도록 한다. 이게 제 6번째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쥐포 잡는 개미 혹은 돗자리 신선 뭐 이런 닉네임으로 네이버 증권 종목 게시판이라던가 그런 곳에서 종종 종목을 추천한다던가 뭐 댓글로 뭐 글을 잠깐 쓴다던가 거기에서는 이제 존댓말 요자 이렇게 붙이지도 않죠. 약간 장난식으로 모든 말에다 이응을 붙여서 뭐뭐 했당 저랬당 그랬당 하면서 말을 하죠. 그러면서 반말로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저 이제 약간 저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이제 코멘트가 있었는데 이제 항상 사라질 땐 휘리릭 뿅 하면서 근둔 부른 다음에 제가 저희 집 제 차가 이제 그 뉴오피러스가 이제 근두운이거든요. 제가 이름을 붙여준 게 차에다가 이름을 붙여준 게 근두운인데 그때 시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 차에다가 근두운이라고 이름이 붙여준 거였어요. 그래서 저인 걸 저는 이제 항상 쓴 다음에 쥐포 잡는 개미라고 해가지고 글 말미에다가 이렇게 해놨었죠. 그때 당시에 팬도 좀 많고 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적중률이 높아가지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어느 시점대에 들어선 제가 이제 절필을 선언하고 나는 이만 간다, 잘들 성공해 하면서 수고들 하고 막 그러면서 어차피 증권 종목 게시판에서 나이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다 친구 먹자는 마음으로 저한테 존칭 쓰는 사람 있으면은 반말해도 돼, 말 까도 돼 막 그러면서 막 그랬었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글 쓸 때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 말을 듣고 종목을 사거나 내 말을 듣고 종목을 팔아서 수익이 나는 사람 있으면 그것의 한 10% 정도는 주위의 이웃이나 주위의 어려운 동생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이웃을 위해서 써라. 그러면 나는 보람을 느끼겠다. 뭐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의 주식 실전 매매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막 대하락장이고 어려운 장에서 매매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땐 주식을 그냥 확 쉬어버리는 거죠. 대세 상승장 때. 그리고 선물이나 파생 쪽이나 하방 쪽에 대한 안목이 있으면 그때는 하방에다 때릴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2번에 대한 원칙이고요. 그리고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상관없이 난 다 수익을 거두고 싶어. 그런 스캘핑 매매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저는 연구 중입니다. 네. 나름대로 근데 이번 보름 동안에 좀 에피소드를 알려드리면은 스캘핑 매매인데 되게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마우스를 잘못 클릭해가지고 원래 100만원 가지고 매매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그 수치를 잘못 입력을 해가지고 마우스 클릭 잘못해가지고 500만원인가 600만원인가 넣어가지고 근데 그게 또 되게 위험한 구간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졸지에 오버나잇을 하고 그 다음날 완전 아래로 쭉 내려가지고 손실을 좀 봤었죠. 그 마우스 미스로 해서 내가 원한 거 아닌데 나 원래 이만큼 분량 사려고 한 거 아닌데 막 그러면서 왜 이렇게 그거 원래 처음에 제가 그 첫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스캘핑 매매 연구를 시작한 첫날이었을 거야 아마. 본래 녹화 뜨면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캘핑 매매도 제가 매매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실수를 해버려가지고 이게 뭐야 막 그러면서 100만원만 매매를 해야 되는데 500만원 매매를 해가지고 근데 또 때마침 그게 되게 안 좋은 구간에서 매매를 한 거예요. 매수를 스캘핑을. 그래서 그 첫날 되게 멘붕 왔어요 사실은. 뭐야 손실을 그러니까 100만원으로 할 때랑 500만원으로 해서 손실 보는 거 근데 손실을 그게 얼마 7%인가 마이너스 손실 봤으니 7%가 뭐야? 8%? 9%? 네 그렇게 손실 봤었죠. 500만원이 아니고 난 600인가 700만원 정도? 네, 그렇게 그래가지고 잘못해가 실수로 50만원인가 그냥 마우스 실수 한번 잘못해가지고 50만원 콜라당 60만원이 콜라당 날라갔죠.
진짜. 그러니까 수익 매매하고, 그러니까 천천히 매매하고 그냥 오래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스캘핑 매매를 딱 본 다음에 그때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거 영상을 녹화를 뜨면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멘트를 하면서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삽니다 하면서 딱 클릭을 했는데 사고 본 다음에 다음 종목 다른 종목 하려고 하는데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뭐지? 뭔가 보니까 다른 그 종목에 다 돈이 들어갔던 거죠. 예. 이 계정에 있는 금액이 다 들어간 거였던 거야. 그 스캘핑 쪽에 있는 그 계정이 금액이. 그래가지고 되게 아쉬웠지만 네. 다 손절 처리하고 그랬던 거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구는 계속 하려고 그러고요. 아마 제가 계좌가 아니라 그 매매하는 모습을 직접 호가창으로 막 그렇게 매매하는 걸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스캘핑 매매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대한 그 화면을 아마 띄워서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녹화를 떠서 저 이렇게 매매하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있다는 걸. 그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금액에서 매수합니다. 이 금액에서 매도합니다. 뭐 얼마 매수합니다. 매도합니다. 근데 그거를 호가창으로 보여주고 그거 매매하는 그거 화면 뜨는 걸 할 수가 없는 게 거기 제 이름이라던가 어떤 계정 같은 거 계좌가 번호가 뜨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화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화면 보여드리면서 아까 액플런 제가 손절했다고 했던 그거 전 7%쯤에 사가지고 나중에 이거 5%까지 떨구거든요. 그래서 얘는 얘는 손실별 1520원이니까 그렇게 손실을 안 받군요. 얘 말고 파버나인이었다. 파버나인. 그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화면을 띄워놓고 제가 조건 검색기 이거 제가 만든 거 이걸로 어떻게 활용해서 하는지 그런 것들 그냥 보여드리면서 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연구의 일지죠. 스캘핑 연구 일지 같은 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그냥 실시간으로 영상 녹화 떠가지고 아마 올려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해주세요 라고 해주세요. 네. 그렇구요. 스캘핑 매매 연구는 앞으로 최소한 1년 정도는 해볼 생각이에요.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스캘핑 매매에 대한 연구는 최소한 1년 이상을 계속 연구를 해나갈 할 거예요. 그렇게. 오늘 제가 거래했던 거 다 여기 몇 종목 떠있네. 이것도 거래소 약간 수익 보고 팔았고, 한솔홈데코도 약간 수익 보고 팔았고, 성호전자는 며칠 전에 약간 수익 보고 팔았고, 이게 약간 수익이라는 게 스캘핑이기 때문에 막 1%, 0.5%, 1.5%, 막 2% 막 그래요. 좀 오늘 같은 경우 제일 수익 많이 거둔 게 이게 우수 AMS 그 종목 매매해가지고 3.53%인가? 우수 AMS 어떻게 됐지 오늘 종목? AMS 치면 종가가 11%였는데 그래요. 제가 아마 이거 언제 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마 한 7%대쯤 사가지고 저 얼마 샀는지 한번 볼까요 잠깐? 매수가 6,680원에 사가지고 매도를 얼마였지? 6,900원, 6,920원에 매도했네요. 6,680원에 사서 6,920원에 매도했으니까요. 그때 장중에 3.53% 그래서 그 재비용 다 빼고 3.53% 정도 수익 봤으니까 그러니까 스캘핑이라는 게 그래서 3.53%면
스캘핑으로 이제 많은 거죠. 근데 예전엔 저는 이런 게 3.53% 먹는 거는 우습게 생각하고, 그때는 막 5%, 7% 정도는 이 정도는 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다가 오히려 그 수익권 안 주고 다시 내려가고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거죠. 근데 스캘핑은 요렇게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이걸로 막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보더라도 내가 올라갈 이 타이밍 이 상황에서 올라갈 것 같다고 하는 종목이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올라가는가 떨어지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떨어지거나 어떤 상황들이 됐을 때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손절을 또 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 원칙을 세워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대원칙을 가지고 그 주식을 하고 있다 하는 거고, 이것만큼 가장 큰 원칙으로서 꼭 지켜줘야 하는 거가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물론 9시, 10시 넘어서도 매매할 수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10시에서 또 2시 막 그 사이까지 계속 하고 있으면 사람이 힘들어요. 저는 이제 물론 거의 주식 한 7, 8년 차까지는 제가 꽤 많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실제로 어느 정도 실력과 그 안목과 그런 것들 여러 가지만 있으면은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 그리고 종가 매매 2시 40분에서 3시 사이, 3시 30분 사이, 그 사이에만 충분히 매매를 해도 수익을 내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 물론 많은 연구와 통계와 그런 것들이, 자료들이 필요하고 경험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거 이제 앞으로 꾸준히 또 더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남기고 싶어가지고 한번 영상을 녹화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왕이면은 저는 이 대원칙을 본인만의 또 대원칙을 여기다 더 추가할 수 있고요. 제가 이거 다 메모 못한 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훨씬 더 지켜야 될 대원칙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당장 제가 딱 그냥 저의 상황에서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대원칙은 반드시 지키자 했을 때 이 정도를 제가 뽑아본 거예요. 이것 말고도 더 디테일하게, 더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원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식 매매에 관해서, 현물 매매에 관해서, 선물 옵션 파생 매매에 관해서, 하락장, 상승장, 횡보장에 대해서, 스캘핑 매매, 초단타 연구와 관련해서, 매매 시간에 관련해서, 그리고 마음 관리,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한 달 이상 보유 종목의 경우 최대 18%에서 60% 이상으로는 목표 수익을 잡지 말고, 스캘핑 초단타 매매의 경우도 1% 수익만 있을지라도 더 이상 큰 욕심 내지 말자. 이제 이런 거죠. 이건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상 보유의 종목의 경우, 제가 그런 종목 중에서 제가 그 지난번에, 이번 거 말고 지난번에 그 2000 종목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통계 한번 낸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뭐 90% 적중률 실화 뭐 해가지고 제가 올린 거 있을 거예요. 유튜브 주식 이야기 쪽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도 예전부터 저는 이거를 지금 한 8년째 통계를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관심 종목으로 넣고, 그리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한 30% 정도의 확률은 급등주가 되는 거예요. 급등주가. 그러니까 내가 10종목 올랐으면 그 중에 한 30% 정도는 급등주가 돼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거는 50%, 상한가 기본적으로 한 번은 말이면 그거 말고 상한가 한 2번, 예전에 15% 시절에는 막 10번 가는 것도 있었고요.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도 그때 저 완전 밑바닥일 때 발견해가지고, 저는 70% 수익 정도 먹고 나왔는데 밑바닥에서 사서, 완전 밑바닥에서 사서 한 일주일도 안 됐을 때 급등하기 시작해가지고 70% 정도, 75%인가 78%인가 수익 내고 나왔는데 그게 10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수익이. 나중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 꽤 많아가지고, 저는 근데 사실 확률 적중률 상황으로 보면은 내가 10종목을 픽했을 때 한 3종목 정도가 그렇게 급등주가 꽤 나오는 거예요. 뭐 50%, 100%, 막 200%, 300% 막 그런 종목들이 나오는 거죠. 한 30% 정도의 비중은.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더 들고 있다가 나머지 60%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 수익을 또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하긴 했는데, 그거를 설정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설정한 금액을 나중에 1개월이 지났을 때 올지라도
그 1개월까지 오는 그 중간에 그 세력들이 막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흔드는 그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서 그걸 매도를 안 하고 참고 있는다는 건 대단히 힘든 일이거든요. 예. 주가를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 올림을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설정한 그 한 달 이상 보유 종목의 경우 뭐 좀 빨리 팔 때는 5%에서 10% 정도만 수익 먹고 나도 관계가 없는 건데, 좀 한 달 이상 보유했는데 예, 수익을 줄 경우는 18% 최대. 예, 그래서 18%에서 60% 정도까지 그 정도 되면은 더 급등하면 많이 할 것 같아도 미련 버리지 말고 다 팔자는 거예요. 그게 확률이나 통계상으로 훨씬 더 뭐랄까 수익률이 좋더라. 이제 그걸 저 나름대로는 파악을 했기 때문에 뭐 세력이 다 있는 종목들이요 사실은. 그렇지만 거기서 욕심이 매몰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원칙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의 대원칙을 갖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이 정도는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 플러스 실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실력이 없다면 이런 원칙 하에서 실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주식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저는 주식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주식한 지 한 5년차 때부터 계속 누누이 그냥 좀 아는 사람들한테 늘 하고 다니던 얘기예요. 주식 잘 모르면 하지 말고, 잘 알아도 하지 말고, 주식 모르면 아예 하지 말고. 주식판이라는 것은 도박판이다. 영화 타짜 봤느냐? 봤니? 아니면 봤습니까? 보셨나요? 영화 타짜를? 영화 작전을 보셨나요? 네, 도박판입니다. 상대방들은 우리 패를 다 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뭐 그러면서 그냥 세력들한테 그냥 돈 날름 다 내주고 싶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하지 마시고 뭐 그런 얘기하면서 하여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뭐 주식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은 주식하지 않는 게 좋아요 라고 내가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는 분들 중에서도 다른 직업이 있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주식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본인이 정말 통계를 내가지고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하루 막 12시간씩 아니 뭐 최소한 6시간씩이라도 차트 연구 혹은 기본적 그러니까 재무 분석 연구, 그리고 시장 연구, 업황 연구, 그리고 금리, 유가,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정치적인 안목도 있어야 되거든요. 국제 정세의 흐름 같은 거, 그런 거 보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런 것까지 공부할 자신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3년에서 5년 정도를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물론 한 3년 정도쯤부터는 이제 빚을 발하기 시작했는데 나름대로 내가 실력이 올라가고 있구나. 근데 3년에서 또 한 8년 정도 그 나머지 5년 동안 실력이 있는 기간에도 제가 잃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던 걸로 보거든요. 심리. 그리고 분할 분산 매매 잘 못하는 거. 근데 개미들이 분할 분산 매매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워낙 소액이니까. 수익 나름대로 실력도 갖췄어. 근데 돈은 벌어야 돼. 근데 분산 매매 해가지고 분할 투자 분산 매매 해가지고 내 안 그래도 적은 돈에서 이걸 나눠서 해봤자 그 수익률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어.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계속 연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계속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이라던가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소액을 가지고 계속 실전 매매를 하면서 소액을 가지고 실전 매매를 하면서 통계를 내고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내고 그걸 다시 대입을 해서 통계를 또 내서 실전 매매를 하고 금액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게 금액을 늘려갈 때도 실전 매매에서 통하는지까지 다 확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금액이 적을 때랑 금액이 클 때가 일단 첫 번째 심리의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력이 반응이 다릅니다. 금액이 적을 때 내가 실전 매매를 할 때는 세력이 신경도 안 써요. 뭐 100만원, 300만원 가지고 할 때 세력이 주가를 올리다가 내가 들어갔을 때 막 떨어뜨리고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세력들이 내가 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상 높이죠? 그러면 그때는 달라져요.
주가를 잘 올리다가도 내가 들어가면 뚝 떨어뜨려 버려. 주가를 잘 올라가다가 급등주에서 막 스캘핑 매매할 때 내가 들어가면 막 떨어뜨린다니까. 이것도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중요한 얘기라고 그러냐면은 주식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어떠한 사실인 것이기만 한다면 그건 어떤 것이든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제 경험에 있어서 나름대로 사실로 검증한 것들을, 물론 제 개인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되게 중요하니까 참고들 하셔가지고 열심히들 하셔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근데 열심히 한다는 건 막 매매를 막 열심히 하면 매매를 자주 열심히 하는 그거 아니고요. 매매를 자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연구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고, 매매는 오히려 더디게 조심스럽게, 되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시고 소액으로 하시고, 그리고 금액을 늘릴 때도 내가 이제 소액을 하다가 할 때 확률이 90%가 됐어. 이야, 드디어 나 된 것 같아 라고 자만하시고 하면 안 되고요. 그 90%일 때가 대세 상승장이었는지 횡보장이었는지 그걸 다 파악하셔야 되고요. 단순히 10종목 내가 매매를 해서 9종목 성공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0종목도 안 돼요. 최소한 1000종목 정도를 1000번에 매매를 했을 때 900번 정도의 성공을 하는, 그렇게 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사시사철 1년 경험한 거가 안 되고요. 대세 하락장의 그런 패턴들도 되게, 하락장일 때 그런 유형들도 정말 다르고요. 우리나라 하락장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 몇 번 있지 않습니까? 큰 굴다란 볼이,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부터 해가지고 뭐 환율까지, 그때 환율이랑 같은 장 그때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 대세 상승장일 때가 또 있었고, 그런 것들을 겪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가에 대한 경험들, 물론 그것이 그때 또다시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건 없지만 그때 상황들에 대한 유연한 어떤 사고의 전환, 유연한 대응력 같은 걸 기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연한 분석과 유연한 사고력, 유연한 어떤 대응,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안목,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노력은 열심히 하되 매매는 더디게, 매매는 조심스럽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안 하는 분들이 있으면 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그럼 부동산 같은 데 투자하면 좋을까요? 하지 마십시오. 부동산은 더 나쁩니다.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전 부동산을 이제 어떤 크리스찬으로서는 아무리 따지고 생각해봐도 부동산을 가지고 수익을 목적을 가지고 막 여러 채를 막 보유를 하고 그걸 가지고 투기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글쎄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어떤 마인드로 볼 때는 악이다, 사회 악이다, 그렇게 좀만 뭐랄까 좀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어떤 사상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개념이 약간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약간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내가 살 만큼에 대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실거주를 하는데 내가 너무 비싸게 사면 안 되니까 싼 시세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산다면은 시세가 오르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공부는 하되 그걸 가지고 막 투기적인 목적으로 하면은 안 좋지 않나. 물론 주식도 투기적인 목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투자의 목적을 할 수가 없는 장이 우리나라의 시장이고요. 그럼 아예 매매를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돈을 넣어놓을 때가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투기적인 목적으로 그러면 하면 됩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실력을 정말 갖춘 상태에서의 매매. 그러니까 원래 사실 주식 투자라고 한다면요, 중장기 보유에, 마치 워렌 버핏이 말하는 10년을 보유해도 내가 10년을 보유하지 않을 종목은 사지 않는다, 뭐 그런 게 사실 투자거든요. 기업에 대한 투자. 근데 우리나라를 제가 그 주식들을 연구를 11년을 어쨌든 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시장이다
라는 게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세력들이 주식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예. 그들이 운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저도 그들과 같이 막 투기적인 목적이 되지 않고 나는 실력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 하는 그런 전략이 있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쪽은 사실은 그게 땅은 한정돼 있잖아요. 땅은 한정돼 있는데 인구는 늘어나고 혹은 인구는 많고, 근데 그 땅은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이라는 것들을 다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풀질 않으니까 물가가 그리고 투기적인 목적을 자꾸만 시세 조정을 해가지고 예 그걸 부동산의 가격을 올려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임대해가지고 임대해서 이제 자영업하는 분들도 그 월세 부담, 보증금의 부담, 뭐 권리금 이제 거기 인테리어 같은 것까지 해가지고 한데 나중에 뭐 2, 3년 뒤에 쫓겨나야 되는 그 현실,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악용이 되니까. 근데 주식은 나름대로는 거긴 주가를 움직이는 건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면은 세력들이잖아요. 세력들이 주가를 움직이는 건데 그렇다 할지어도 예 주식 가지고는 주식을 안 사면 안 사도 생활에 지장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안 사거나 없으면 나의 생존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주식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어떤 경제의 흐름이라던가 기업의 흐름이라던가 어떤 이 한 개별 기업 혹은 전체적인 한국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그 돈을 움직이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파악해서 난 그 사람하고 나름대로 소액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 사람들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을 난 읽어서 이때 들어가서 이때 팔고 나올 수 있어.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주식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특화된 원리거든요. 근데 제가 해외 선물 쪽도 그 증권 방송하는 분들 좀 보니까 해외 쪽도 사실은 투기가 돼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는 요즘 들어서 좀 해외 선물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우리나라에도 이제 개미 투자자들한테까지 이제 홍보가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좀 보니까 아, 해외 선물 쪽도 보니까 이게 장난질하는 이제 세력들이 있구나. 예, 그걸 제가 좀 봤거든요. 저는. 나중에 그래서 저도 해외 선물 하게 되면 이제 또 그런 부분들까지도 또 분석을 해야 될 텐데, 궁극적으로 이제 제가 주식의 대가라고 하는 기준은 예, 선물, 파생, 주식, 스캘핑, 스윙, 장기, 매매까지 해서 거기다가 해외 선물까지, 거기다 뭐 이제 환율이나 뭐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거기까지 공부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아까 해외 선물 정도까지만 좀 연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중률 되게 높은 사람, 그런데 그거에서 그러면 뭐 하시려고요? 그냥 저 돈 잘 벌면은 그거 나누면 살고 싶어요. 다른 거 아니고 나누면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럼 유명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워렌 버핏처럼? 아니에요. 저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얼굴 공개 안 하고 제 이름 공개 안 하고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제 이름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뭐 그냥 괜찮다 싶으면 제가 주식 그냥 실시간으로 스캘핑 하는 것도 같이 공유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전 그게 싫어요. 유명해지는 게 너무 싫고 사람들의 입에 내가 막 오르내리는 게 싫고 내 개인적인 소소한 행복의 삶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도 되게 조용하게 살고 싶고 부자가 되어도 조용히 나누며 살고 싶어요. 성경에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한 것처럼 되게 조용히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저는 성경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사람들이, 일반 자연인들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믿게 되고 알게 되어서 새로 눈 떠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됐을 때 갖게 될 어떤 행복, 충만함, 그리고 정말 이로운 삶? 정말 자신을 이롭게 하고 타인을 이롭게 하고 하는 그 삶의 어떤 것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성경이 주요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싶어요. 인터넷으로라도. 오프라인으로도 물론 언젠가 때가 되면은
가르치긴 할 텐데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분들을 오프라인에서 가르치진 않을 거예요. 그건 예전에 제가 20대 때 신앙상담 이제 목회자 준비생이었거든요. 제가 원래. 그래가지고 20대 때는 목회자 준비생으로서 인터넷에서 뭐 기독교 카페 같은 거 해가지고 그 당시에 1300명 정도 카페 회원이 있었는데 신앙상담도 해주고 했었는데 그때도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온라인에서 저랑 신앙상담하고 성경 공부한 분들은 그냥 각 지역 교회를 나가시면 됩니다 라고 그냥 했었고 가급적이면 온라인에서 안 만나려고 했었어요. 예, 오프라인에서 안 만나려고 했었고 오프라인에서는 개별적으로 그냥 저 스스로 아는 분들이라던가 모르는 분들이라도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됐을 때 그냥 성경 말씀이라던가 뭐 하나님께 대한 소개를 드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했을 때 그분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은 개별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거나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 뭐 박진영 씨가 어느 교단이라던가 그런 거 소속돼 있지 않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뭐 이단으로 오인받아가지고 막 뉴스에 막 화제되고 됐는데 제가 그래서 그 뉴스 그 떠든 디스패치가 하도 좀 괘씸해가지고 저도 유튜브에다 올렸잖아요. 박진영 씨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뭐 해가지고 제목을 제가 아마 올렸죠? 예. 거기에 또 되게 많은 여러 가지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어떤 기독교 역사와 관련해가지고 교회의 역사와 관련해가지고 예, 많은 것 좀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예,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아요. 예, 교회를 떠나온 게 24살 때 떠나왔거든요. 예, 16년 전에 떠나왔습니다. 교회를. 지금 40살이니까요. 제가 그때 목회자 준비생이었고요. 그때 떠나올 때 마음은 다른 건 아니었고요. 별건 아니었고 제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예, 그리고 목회자 준비생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러려면은 성경 한 권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이 교회 울타리 속에서 목회자가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교회 제도권 안에 그 장로회였고 당시 어떤 이제 열린교회였는데 예, 뭐 김남준 목사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되게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 뭐 그분이 이제 담임 목회자로 있었던 곳인데 어쨌든 근데 그 울타리 안에서 교단과 교파 안에 있는 그 장로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열린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있는 것보다 다 떠나와서 그냥 객관적인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성경 앞에만 선 한 사람으로서 서 있을 때 그리고 성경을 연구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한국 교회의 현주소는 어떨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글도 제가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제가 쓴 책에 저의 약간 일기처럼 이제 쓰여진 내용들이 좀 있는데 예,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만 좀 성경 앞에서만 예수님 앞에서만 내가 좀 준비되었으면 한다 싶어서 떠나왔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러면서 20대 내내를 어쨌든 신학을 열심히 성경을 공부를 하고 신학 서적들도 구매를 해서 보고 읽고 또 여러 인터넷상에서 다음 칼럼, 다음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네, 당시에 이제 이웃 블로거들 이제 교회 다니시는 이제 장로, 뭐 집사님들, 목사님들 뭐 블로그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댓글로 뭐 글로 교제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런 와중에 또 이제 기독교 카페를 또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신앙 상담을 또 해드리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예, 그랬었죠. 어쨌든 간에.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이제 온라인에서의 만남과 오프라인의 만남은 구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뭔가를 하더라도 전 되게 조용히 살고 싶고 조용히 하고 싶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라는 말씀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뭐 그렇게 그건 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크리스천으로 돈 버는 것 자체는 죄악은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는 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 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매혹적인 성향이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있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결국 돈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10년 동안 해오면서 또 지금 이제 11년 차인데 그러니까 한동안 제가 1, 2년 동안 주식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내가 막 실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느껴서 그런 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식하는 걸 막으신다는 걸 너무 많이 그냥 느낀다?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안 했던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식 실력도 없는 거 아니고 있다고 나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또 타인들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남한테 조언하거나 막 가르쳐 주면은 그 사람 그 종목도 되게 잘 돼요. 근데 내가 매매할 땐 신기하게 어떻게 타이밍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할까 싶을 정도로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예. 남한테 조언해서는 잘 되는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남한테는 피해주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남한테 조언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그래도 방해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하나님께서 방해하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 1년, 2년 정도 동안 주식을 안 했어요. 그리고 다만 가끔 가다가 흐름만 봤던 거죠. 그랬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칙을 갖고 뜻을 갖고 내가 돈을 번더라도 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럴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가끔 주식하면서 너무 매몰되면 기도도 못해요. 영성이 메마르고 마음이 메마르고 탐심의 노예가 돼가서 그 탐심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죄스러워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진짜로 그렇거든요. 탐심의 대상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명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욕이 될 수도 있고 정욕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욕심을 낼 만한 어떤 것들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에 붙들려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애착을 갖게 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6번을 제가 대원칙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제가 9시에서 10시까지를 매매 시간을 한정한 거는 제가 이제 주식을 막 더 10시간씩 막 공부를 한다고 해서 더 늘고 막 그런 건 없어요. 하루에 맨날 10시간씩 공부한다고 해서 더 막 새롭게 배울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있긴 있을 거예요. 요즘 또 새롭게 개발한 사람들이 또 있을 테니까. 근데 별로 없더라고요. 가끔가다 살펴봐도. 그러니까 10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뭐 더 느는 건 아니고 한정적인 시간에만 한정적으로 투자해가지고 효율을 높이면 되는 거니까 그 시간대가 저는 9시에서 10시라고 봤고 2시 40분에서 3시 반 그리고 통계를 가끔가다 내는 거. 그 정도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유익한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한 것이고 만약에 주식을 제가 처음 하는 입장이라면 아예 하지 않던가. 근데 하더라도 하면은 근데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한 3년 동안은 하루에 10시간씩 주식 공부만 할 생각으로 하셔야지 그만큼의 분량이 많아요. 읽어야 될 주식 책들도 그 읽는 내용들이 다 유익한 건 아닌데 적어도 한 50권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50권 이상을 읽었는데 그래 50권은 힘들다 치고 최소한 한 10권에서 5권 이상 정도 읽어줘야 돼요. 기본적 분석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차트 분석에 관한 부분들 급등주에 관한 부분들 그런 거 다 읽고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연구한다는 거 다 통계를 낸다는 거예요. 검증을 해낸다는 거예요. 정말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정말 맞아? 그럼 그거 맞다고 해서 나 수익 내야지 막 달려들어서 실전 매매했다가 다 깨집니다. 다 잃어요. 다 손실로 다 바뀝니다. 그렇게만 안 되고 검증하는 과정이 그래서 되게 긴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 주식이라는 건 그래서 검증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기왕 시작했으면 열심히 해가지고 뽕을 뽑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한 3년 정도 진짜 하루 10시간씩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안목과 통찰력과 깨달음까지 다 동반돼 되는 거거든요. 10시간씩 막 기계적으로 막 수험생처럼 뭐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깨달음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깨달음이나 어떤 각성 막 보면서 눈이 팍 띄어지는 어떤 것들이 동반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함께 할 때 제가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본 게 3년 정도예요. 최소한 경험도 같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대원칙이. 이거 원칙 안 지키면 망한다. 그것만큼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왜? 하락장에서 미쳤다고 1개월 이상을 보유를 해요. 물론 그 대주주라던가 이제 큰돈 만지는 분들은 그 하락장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요, 주식 현물 투자해서 하락장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전환사채, 신규 인수권부 사채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뭐죠? 그런 거 가지고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린 상태 그걸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더 싸게 그거 살 수 있도록, 항상 그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에 30% 정도 더 DC에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물량은 더 낼 수 있고, 그럼 지분율 더 늘릴 수 있고,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치고, 근데 개미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가 이 대하락장에서 1개월 이상을 보유할 건데 그걸 들고 있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하락장에서 매매하고 싶다면 선물 옵션 파생에 대한 전문가적인 90% 정도 이상 정도의 적중률과 수익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을 때는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록 그가 무슨 법인이라던가 어떤 증권 뭐 회사라던가 그런 거 소속 안 돼 있어도 그가 일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를 갖는다던가, 아니면 스캘핑을 해가지고 그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자신만의 노하우가 뭐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것이 없는 하에서는 늘 언제나 조심 또 조심해야죠. 그래서 열심히 한 3년 정도를 10시간 이상 공부할 수 있다. 근데 그 10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게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또 그것도 예전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제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야. 제가 말한 그 3년의 10시간이라는 거는 되게 효율적으로 뭘 공부해야 될지를 알면서 공부를 했을 때 10시간이에요. 검증하고 검토해야 될 게 되게 많다니까요. 차트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요. 2000 종목 차트 다 검토해야 될 거고, 선물 차트, 옵션 차트, 분봉 차트, 주봉 차트, 월봉 차트, 연봉 차트, 그리고 그것과의 상관관계, 주가와 상관관계,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 흐름과의 상관관계, 이런 거 다 분석해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급등주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얘는 왜 급등주가 됐을까, 뭐 그런 거 다 분석해내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 자체도, 그 방향을 잡는 거 파악하는 것까지도 되게 오래 걸리고요. 일단 좀 똑똑해가지고 그 방향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최선의 물리적인 시간의 공부량이 3년은 필요하다 그거예요. 공부량에다가 경험까지 동반돼야 되니까. 근데 그거 검증하는데 또 시간이 더 걸리죠. 사실 3년으로도 부족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요거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월급쟁이로 생존해서 살아가면서 남을 그냥 단순히 먹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꿈, 그 꿈이라는 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월급쟁이만으로 가능한가? 이제 그런 거 고민들이 많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 현주소? 그러니까 주식들을 막 생각하고, 비트코인을 생각하고, 부동산도 부동산대로 또 생각을 하고, 뭐 이것저것 막 투기적인 것들에 많이 몰리게 되는 것들이 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에서 살아가면서, 현대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난 이거밖에 없다 하면은 열심히 하셔서 정말 살벌하고도 살벌한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일단 욕심에 매몰되면 안 된다. 탐심에 매몰되면 안 된다. 그건 매는 순간은 세력들의 노예가 되는 거고, 돈의 노예가 되면서
온전한 판단력, 온전한 분별력 다 잃게 되고요. 결국은 손실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베풀 마음으로, 남하고 나눌 생각으로 주식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모든 개미가 다 성공할 수 없고요. 모든 선한 마음과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이 주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하지 못해요. 최소한 100명 중에 1명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요.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1000명 중에 1명 성공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곳이 바로 이곳 주식판입니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종잣돈이 있는 분들도 함부로 주식을 하면 안 되고 소액 가지고 100만원 정도만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나중에 금액을 조금씩 정말 자기가 통계를 해서 90% 이상 이르면은 조금씩 금액을 늘려가면서 다 파악해내야 돼요. 세력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이렇게 할 때 저렇게 할 때. 그리고 세력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상황에서 요즘 개미들도 똑똑한 개미들이 많아져가지고요. 내가 되게 어렵게 해놓은 뭐랄까요, 주식 차트 노하우라든가 그런 것들이 인터넷상에서 막 유통되고 있는 걸 너무 많이 봐요. 나는 되게 어렵게 많이 파악해서 연구해가지고 나는 이걸 내가 노하우로 갖고 있는 건데, 와, 이거 유료 강사들 중에서도 있고, 뭐 무료 강사는 뭐 제가 본 건 거의 많지 않은데, 하여튼 막 유통되고 있는 어떤 이제 주식 자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분석해내고 있는 차트 분석법 중에 옛날에는 허당들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은 적어도 진짜인 사람들이 몇 명 정도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저걸 막 개미들한테 막 유포를 시키고 있으면, 일반 분들한테 막 유포를 시키고 있으면 이거 차트 분석 방법 자체가 다시 이제 새롭게 바뀌는 시대가 또 오겠구나. 왜냐면요, 주식판은 제로섬 판이기 때문에 개미들이 모든 노하우를 다 공유하는 순간 그 노하우는 다시 이제 노하우가 아닌 게 돼버립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노하우이면서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어떤 노하우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그것은 노하우가 되지 않고 쓸모없는 것이 되고 오히려 손실을 안겨다 주는 세력의 이용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또 다른 패턴이 또 다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예. 오늘 많은 말씀 드렸네요.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얘기들이 글쎄요,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노하우 있으시다면서요. 있다면서요. 다 까봐요. 그거 검증 좀 해봅시다. 뭐 그러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거 자료 요즘 많이 널려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맞지도 않고, 그 널려 있는 것 중에 실제로 맞는 거, 지금 통할 수 있는 것들도 한 10개 중에 한 3개 될까요? 7개는 짜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검증 다 해보시면서 하면 돼요. 그런 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분석해서 자기가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자기 것에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춰야 돼요. 자기만의 안목을 가지고. 이평선도 마찬가지고,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뭐 일목균형표도 마찬가지고, 볼린저 밴더도 마찬가지고, 보조지표도 마찬가지고, 주요 지표들 여러가지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 다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 것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깨달았으면요, 본인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거 막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오히려 더 이제 또 그분들도 피해를 입고 본인도 피해를 입고 막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게 실상입니다. 네,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꼭 이 대원칙은 좀 기억하면서 주식을 하시더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말고 뭐 분할 매수, 분산 투자 뭐 그런 거 다 포함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기본적인 거니까요. 이것도 다 지금 쓴 것도 다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인데 이 기본을 안 지키면 안 되거든요. 예. 뭐 대세 상승장에선 때론 분할 매매, 분산 투자 못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금액이 크면 또 문제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두루두루 아울러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식 2000종목 검토하거나 그런 거는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올려드릴 수 있으면 주식 이야기를 추가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지금 아직 하락장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끝났을지도 모르지만 또다시 올라가는 것 같아 또다시 하락장 올 수도 있으니까, 예, 그 기간에 저는 아직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스캘핑을 1년 동안 어쨌든 연구한다고 했으니까 중간에 봐가지고 스캘핑 매매하는 거를 한 1시간짜리로 해서 9시부터 10시까지 어쨌든 하니까 그때 한번 멘트를 하면서 말을 하면서 실전 매매를 하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실제 매수하는 그 매수 금액이라던가 매수량이라던가 그 제 개 이름이 뜨는 그런 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매수됐습니다, 매도됐습니다, 그럼 아마 음성만 뜰 거예요. 예, 그 정도로만 해가지고 한번 하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실시간 조건 검색 활용하는 것도 나중에 한번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저는 활용하기 편한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활용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돼 있지만 다른 사람도 이걸 가지고 하더라도 열이면 열 다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검색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예, 늘 매일매일 하루 행복하시고 건강한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글쎄요. 늘 소망, 희망 같은 거, 꿈 같은 거 갖고 사셨으면 좋겠고, 비록 이루어지지 않을 꿈이라도 되게 오래 살 것처럼 꿈을 꾸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온 하루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도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내일 내가 만약 죽는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하루 산다면 그 하루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 방에 걸려있는, 제가 우리 집 가온 같은 게 있는데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살기. 이거를 제가 거의 한 10년 전부터 제 블로그에다가 표제어로 써놓고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 예. 그때 닉네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필명해가지고 꿈 심는 놈. 그때는 아세위 꿈내용이라는 필명이었는데,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사십시오, 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 근데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는 분들이 종종 유튜버라던가 아프리카 방송 BJ, 그 망치 부인님도 좀 그러시던데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네. 그래서 그분이 언젠가 그 얘기를 하길래 저거 내가 5년 전 그때 말했을 때가 이미 지금으로부터 5년 전쯤인데, 그 멘트를 하시길래 저거 내가 5년 전부터 인터넷에서 내가 쓰던 말인데, 그러면서 그 말을 어디서 보셨나?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말씀하신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만 물러갈게요. 샬롬.